안녕하십니까, 해석왕 고텔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게 참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애매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영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영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존윅 4라든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그리고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마지막으로 범죄도시 3까지. 이번 영화도 역시 프랜차이즈 영화 정도로 봤습니다. 특히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던 영화는 분노의 질주 10편 라이드 오어 다이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트랜스포머도 변신과 액션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질주와 극장에 가게 되는 어떤 행위가 비슷하지 않았나. 이 액션을 보러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트랜스포머를 처음 보셨던 분들에게는 재밌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맛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쁘진 않았어요. 역시 볼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었던 이 전편인 범블비에 비하면 조금 스토리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도 장단점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은 범블비를 많이 의식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초반 빌드업 과정이 범블비와 굉장히 유사했는데요. 행성이 위기를 맞습니다. 지구로 잠깐 피신하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로 피신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 인간들의 삶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트랜스포머를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발견하는 과정에서 신호가 생기게 되고 이 신호가 외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계에서 빌런들이 지구에 침공하게 되면서 위기가 펼쳐지죠. 자, 이 내용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이 아닙니다. 저는 범블비를 얘기했어요. 범블비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이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전개돼요. 아무래도 성공 사례를 비슷하게 답습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가 망했었기 때문에 범블비를 따라가는 듯하게 보여요. 이런 건 요즘에 헐리우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전에 있던 플롯을 가져오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탑건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아바타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크리드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이 헐리우드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감독도 크리드의 감독을 데리고 왔죠. 스티븐 케이플 주니어를 데려와서 합류하게 했습니다. 이 감독의 기용도 이런 것과 맞닿아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초반 빌드업이 먹혔던 공식이어서 그런지 저는 좋게 봐지더라고요. 굉장히 호감이 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범블비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드라마 부분이었는데요. 전작에서는 어떤 소녀를 그렸다면은 이번에는 생계와 관련된 두 인물이 주인공을 맡게 되면서 조금 변화를 더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범블비에서는 한 명이 주인공이었다면 이번에 두 명으로 늘렸고, 소녀였다면 이번에는 어른들의 이야기, 두 명의 어떤 삶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치중하게 되면서 드라마가 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범블비는 후반부에 범블비와 소녀에 치중하는 반면 이번 비스트의 서막은 맥시머를 추가하면서 볼륨을 넓혔습니다. 다만 이 변화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설명이 길어지고 늘어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범블비는 단순하고 간결했다면 이번 영화는 두 주인공 간의 연결, 그리고 삶, 또 맥시멀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복잡하고 이야기가 많아졌죠. 그래서 서사가 좀 지루하고 루즈해요. 이번 편이 러닝타임이 127분이란 말이에요. 127분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 이야기상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지만 트랜스포머의 액션을 보러 간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127분 좀 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개그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개그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그하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미라지도 그렇고 노아 디아즈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 디아즈 친구도 그렇고 개그 캐릭터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과의 장벽을 좀 허무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막상 보고 또 관객들의 반응도 지켜봤는데 해외 평과는 달리 개그가 많이 터지지 않았단 말이죠. 저도 실실이 웃긴 했는데 막 빵 터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 이해 못하는 건가? 미국식 개그가 나한테 안 통하는 건가? 두 번째로는 자막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저 개그를 제대로 전달을 나한테 한 것인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안 그래도 예고편에서 자막 이슈가 있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신경 쓰였어요. 제가 영어를 알아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관계로 이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번역하셨던 분들 혹시 재미있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이 리뷰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개그가 많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먹혔던 것 같거든요. 평하고 너무 갈려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가장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등장신이었습니다. 매 등장신. 이게 변신하는 것을 보러 가는 영화가 맞긴 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 등장하는 것과 변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잘 뽑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초반부에 맥시멀이 등장하는 것도 좋았고 후반부에 오토봇과 만나는 이 맥시멀이 또 등장을 했는데 이때도 좋았습니다. 그런 한 컷 한 컷들은 굉장히 소중했다. 특히 유니크론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 맥시멀 행성을 먹는 장면 있잖아요. 장관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랑지구 1편을 봤는데 1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행성과 행성이 막 부딪히는 이 부딪힐랑 말랑하는 이 장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신기하더라고요. 또 목소리나 이 사운드 볼륨에서 이 압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게 포스가 있었어. 최근 개봉한 영화들을 막 되짚어보면 빌런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남다른 포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그런 등장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일러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범블비 등장씬도 임팩트가 있었어요. 짧긴 했지만 멋있더라고요. 화면 앵글하며 그리고 등장하는 그 사운드하며 또 뛰어내리는 장면을 하며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디아즈가 뭐라 그러지? 슈트를 입고 등장하는 장면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등장들이 다 좋았어. 임팩트가 있어. 확실히 헐리우드는 그런 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등장이 워낙 세고 화려해가지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익숙해지고 감흥이 덜해진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로 치면 점점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초반부에 팍 정점 찍고서는 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야. 모든 게 다 그래.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간들의 활약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호불호가 갈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 다르고 남의 생각 다르고 막 좀 첨예하게 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노아 디아즈의 활약이 저는 좋았습니다. 자, 일단 이번 트랜스포머는 다른 트랜스포머와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인간들의 전투 참여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계속해서 주어지거든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주고 있어요. 뭐 공간이 좁다거나 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항상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안타까웠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가장 취약점이 인간들의 쓸모없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의 이야기 진행을 위해선 인간들이 필요해요. 뭐 지구에 떡하니 외계인들이 막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게 필요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관객들은 인간의 활약보다 트랜스포머의 활약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죠. 여기서부터 영화의 제작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필요한데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관객. 이거 참 애매하죠. 이에 대한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개선책이 바로 노아의 수트 착용 그리고 활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들이 쓸모 없어졌으니까 인간들을 쓸모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아이언맨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이제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원작을 잘 몰라가지고 원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원작이 있으면은 뭐 다행인 거고 없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나? 또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MCU를 참고한 듯 보입니다. 이 영화의 플롯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영화들이 많거든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이런 영화들이 생각나는 후반부 대규모 전투씬. 아마 이런 것들을 참고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MCU가 프랜차이즈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용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트까지
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만약에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계속 리부트를 하고 계속 이제 시리즈를 가져갈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시도가 좋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안 좋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목이 트랜스포머잖아요. 아니면 제목을 바꾸던가 노아 디아즈로 계속 트랜스포머를 가져갈 거면 고민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 뭐 액션도 나쁘지 않고 플롯도 범블비에서 가져왔고 뭐 옵티머스 프라이멀 멋있고 뭐 그런데 자꾸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은 아마 시각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시각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세 가지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이클 베이가 하던 트랜스포머에서 마이클 베이가 제작으로 돌아서면서 리부트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맛이 그 맛이에요. 똑같은 맛이에요. 장면을 뒤섞어 놓으면은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한 맛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등장신에서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것을 보다 보면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 익숙해지면서 이 신기해하지가 않죠.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생긴 거 하나 소용없다.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막 화려해가지고 막 봐. 근데 한 10분 지나면은 뭐 그냥 사람이겠거니 로봇이겠거니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거지. 치킨도 그래. 치킨도 한 입 딱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두 입부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그냥 먹는 거잖아요. 제일 맛있을 때는 딱 첫 입 먹었을 때 아니야. 이 뭔가 새로운 걸 더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고민을 하지? 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1944년입니다. 이 범블비에 이어서 과거를 다루고 있어요. 배경이나 소품, 뭐 차들은 과거를 향하고 있긴 한데 어느샌가 영화를 보다 보면 94년이라는 시간대는 거의 날아가 버립니다. 시간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트랜스포머들이 최신 문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로 변신했을 때 굉장히 삐까뻔쩍한 차들이 막 나오고 그때는 막 그게 신상이었을 테니까.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 자체가 CG 아니겠습니까? 최신 문물 아니에요. 이 CG가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흥이 없어져 버려요. 또 노후된 뭐 도시 가면은 뭐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시골 가면은 옛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또 후반부에는 이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서 전투를 펼치기 때문에 이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숲이나 정글 뭐 그런 곳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정보가 많이 부족해져요. 94년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지. 이게 2023년의 정글인지 1994년도의 정글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초반부에 94년이라는 어떤 시각적 뭐 청각적 이런 자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시각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덜해지는 거지. 94년도라는 내용상의 어떤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실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감. 생각해보면, 소닉 영화 있잖아요. 소닉 더 해지혹. 이 소닉도 초반에 예고편이 등장했을 때 그 소닉 디자인과 개봉했을 때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킹 같은 경우도 리메이크가 됐죠. 애니메이션에서는 2D로 표현이 됐고 디자인이 바뀌어서 실사화 버전에서는 진짜 사자처럼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캐릭터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3D도 뭐 귀엽게 해놓는 버전이 있고 멋있게 표현하는 버전이 있고 공포스러운 버전이 있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의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리부트를 했으면 다른 질감이나 다른 조명, 다른 디자인으로 승부를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게 CG여서 사실감이 좀 부족합니다. 아무리 조명을 잘 쳐도 아무리 질감을 잘 표현해도 이 실물에 비하면은 분명 차이는 있거든요. 그 뭔가의 차이가 있어. 기본적으로 CG여서 사실감이 덜하단 말이죠. 이 사실감이 없으니까
압도되는 것도 덜하고 리얼리티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신기하지도 않게 되는 거야. 내가 실제로 건담 그 동상을 보는 것과 TV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와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덜하단 말이야 그 기분이. 이 예전에도 주라기 공원을 보면은 CG도 물론 썼지만 이 로봇으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영화에 눈속임을 했단 말이죠. 또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실제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미니어처를 활용해서 뭐 폭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득 물을 채운다던가 이런 방식의 촬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제작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 트랜스포머의 실물이 있을란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좀 촬영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총소리도 탕과 평은 다르잖아요. 탕, 평. 이 효과음의 어떤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칼소리도 쓱 하는 소리와 미웅 하는 소리는 다르잖아요. 제가 스타워즈 때 가장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실제 총기를 가지고 액션을 펼치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정말 탕탕탕탕탕탕 막 소리로 막 압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워즈는 평평평평 이러니까는 뭔가 실제 같지가 않고 뭔가 공감대 형성이 좀 덜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포머에서도 이 사운드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칼로 막 찔리고 막 기계가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소리 디자인이 조금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이 사운드가 약하다 보니까 임팩트가 많이 적습니다. 좀 더 사운드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더 사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사운드가 등장씬 때 빼고는 다 임팩트가 좀 적었어요. 뭔가 찔리더라도 딱 찔렸을 때 바바바밤 하는 것과 윽 하고 그냥 끝나는 것과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씬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변신에서도 뭔가 작은 그 조각조각들이 막 이렇게 막 나노처럼 그 아이언맨 나노 기술처럼 막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막 변신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변신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뭐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리부트하면서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꾸려면 마이클 베이를 바꿔야 되는 건가? 그건 또 싫은데 좀 더 사실감 있는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은 더 압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제 인스타나 왓챠피디아, 키노라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가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